자, 2026년 주식시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유한타증권의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미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엄청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기회일까, 위기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겠죠.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더 큰 무대, 바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연 2026년 글로벌 경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보고서가 딱 짚어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준 골디락스라는 건데요. 골디락스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준, 과시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장은 어느 정도 되면서 물가는 서서히 잡히는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함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섬세한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준 골디락스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성장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느낌이잖아요. 극단적인 침체나 과열이 아닌 이 미묘한 균형, 이게 바로 2026년 시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한순간에 흔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설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키를 꽉 쥐고 있는 연준의 선택이죠. 우선 트럼프 2기. 여기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역시 관세 문제겠죠.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 물가랑 금리가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 바로 연준의 움직임인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가 안정적이니까 선제적으로 아주 천천히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죠. 2026년 말까지 많아야 4번 정도? 이 두 거대한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조절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관세 리스크 이미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서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도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내요. 바로 2026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가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자, 이제 바깥 세상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선을 우리 안으로, 바로 한국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 증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요,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거대한 작전입니다.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오랫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문제죠. 분명히 좋은 기업들인데도 이 지배구조 문제나 낮은 주주 환원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거잖아요. 바로 이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들이 2026년 시장의 흐름을 바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드맵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2025년에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걸 시작으로 2026년에는 집중 투표제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특히 2025년 말에 논의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건 정말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지가 관건이겠네요. 아니, 근데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시급한 걸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성적표, 바로 이 MSCI 평가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외환 시장이나 영문 공시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아직도 최하 등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 아직 들어가기 좀 불편하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냉정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긴 여정이 될 텐데요. 우선 당장 최하 등급 받은 6개 항목부터 싹 개선하고 2027년쯤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2031년에 딱 편입되는 걸 목표로 하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이 여정 자체가 시장에 계속해서 좋은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들은 결국 기업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이제 주주 가치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새로운 기준, 즉 뉴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거죠.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은 장기 성과로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반짝하고 많은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꿔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벌써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2024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액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예전에는 연간 한 5조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무려 12조 원을 넘어섰어요. 시장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놓기만 하고 소각은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경영권 방어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죠. 하지만 이걸 사서 없애버리는, 즉 소각이 의무화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택수가 진짜로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주주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강력한 한 방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국내 정책 변화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일단 우리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재밌게도 국내 증시는 저쪽의 가치주부터 이쪽의 성장주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나 은행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도 있고 조선이나 바이오처럼 미래를 보는 성장주도 있죠. 그럼 가치주나 성장주 한쪽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요?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니까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치주만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이 한 57% 정도인데 가치주랑 성장주를 섞었더니 와, 성공 확률이 70%까지 쑥 올라가요. 이건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둘을 잘 조합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똑똑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딱 정리해주는 최종 전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가치 플러스 성장 조합. 둘째,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적이랑 정책 수혜가 따라주는 찐 성장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잘 안 쳐다봐서 싸졌지만 곧 좋아질 것 같은 낙폭과대 순수 가치주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친절하게 이 전략에 맞는 예시 종목들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 사이클의 주인공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치와 성장을 모두 가진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성장주, 그리고 KTNG는 주주 환원으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가치주로 꼽을 수 있겠죠. 옆에 2026년 예상 ROE를 보시면 각 기업의 성격이 더 잘 보이죠. 2026년 참 복잡하죠?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와 국내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바람이 만나는 정말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 증시는 만년 저평가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뜰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요, 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준비하는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